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40강 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명을 코칭하다 두 번째 시간, 사주와 운명 해석의 루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총 4단계 중에서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3단계하고 4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하고 2단계는 말 그대로 사주 분석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 격국 분석을 저는 주로 추천을 해요. 격국론 어렵지 않죠. 그리고 격국론의 장점이 주관성이 덜하고 비교적 객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 배울 때 용신 찾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용신 찾기가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저 명리가들끼리 저 MT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이 있습니다. 사주 가지고 용신 가지고 토론 벌이면 멱살 잡습니다. 왜냐하면 의견들이 전부 달라요. 같은 명리가 밑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또 재밌는 건 그 명리가가 2년 전에 찾은 그 용신하고 올해 찾은 용신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용신이라는 게 이제 명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명리 업계의 뭔가 하나의 법칙으로 통일되어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메이저 용신법 6개에 마이너 용신법 한 20, 30개에 기타 등등 용신법은 수백 가지인데 대체로 명리가의 2명 중 1명은 자기만의 용신법을 쓰고 있어서 명리가들 사이에서 용신법이 호환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게 용신일지 몰라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용신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화가 용신인데 저 사람은 수가 용신이라 그러고, 그러면 용신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쓸 용자를 써서 내가 쓰는 글자, 잘 활용하는 글자, 쓰면 좋은 글자라는 건데 그게 각각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관생제도 있으면서 관인상생도 돼. 그러면 어떤 명리가는 이 사주는 관인상생이 좋으니 관이용신이요 또는 인이용신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관인상생이 뭐가 좋냐? 상관생제가 좋지. 야, 상관이 용신이야? 아니야. 이 재성이 용신이야? 재성이 용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주가 그냥 올리 관인상생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 사람은 관인상생이 천직이네. 그러면 관아님은 이인을 잘 써야겠네. 뭐 이런 식인데 그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사주. 전반부는 관인상생, 후반부는 식상생제.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은 이게 전반부에는 직장 조직 생활하면서 사회 조직에 맞는 일을 하라는 소리고, 인생 후반에는 자기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자기의 능력껏 재물 활동을 해보라는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거를 한 가지 주제로만 잡을 수가 있겠어? 20대의 용신 다르고 30대의 용신 다르고 40대 용신 달라. 20대에는 내가 보기에는 놀러 다니는 게 용신인 것 같아. 30대는 직업사회적 안정을 꾀하는 게 용신인 것 같고, 40대는 직업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서 어느 정도 상위에 오르는 게 맞는 것 같고, 50대나 60대는 자기 돌보면서 가족 돌보면서 뭐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는 어떤 뭐 자기 성장의 계기를 삼는 게 용신인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어떻게 20대의 용신이 40대의 용신이 될 수가 있고 40대의 용신이 70대의 용신이 될 수가 있겠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용신은 매우 가변적이고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용신 찾기에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용신을 찾으러 다녔다가는 평생 가도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서울은 좋은 도시입니까? 나쁜 도시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야. 서울이 좋은 도시예요? 누군가한테는 좋은 도시고, 누군가한테는 나쁜 도시고, 누군가한테는 애증의 도시고, 누군가한테는 환락의 도시고, 누군가한테는 이런 도시고, 누군가한테는 저런 도시고, 다 다르겠지. 그것도 하나겠어? 젊었을 때는 서울은 이런 도시였는데 30대 때는 서울은 저런 도시고 50대 때는 서울은 저런 도시겠지. 또 그러기만 하겠어? 이 사람하고 만나서 활동할 땐 서울은 이런 도시가 되는 거고 저 사람하고 만나서 활동할 땐 또 서울은 저런 도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사주의 용신이라는 것은 결국 똑같은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일 사주자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주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주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주의 관성이나 인성을 주로 쓰고 있는 사람인 거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관성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내 사주의 식상이나 재성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야. 뭐 잘못됐어? 이 사람은 잘한 거고 이 사람은 못한 건가? 아니야. 이 사람은 이쪽을 발전시킨 거고 이 사람은 저쪽을 발전시킨 거야. 어떤 특징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그냥 쓸 수 있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안 쓰면 죽든가 뭐 이런 사주라면 모르겠는데, 가령
스위스는 나라가 온통 산으로 돼 있어서 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할 게 없다. 뭐 그런 나라는 산을 제끼고 다른 걸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산을 개발해가지고 관광 대국 1위가 됐잖아요. 관광 수익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대잖아요. 산이 나쁘다 해가지고 우리는 글렀어가 아니라 나라의 국토의 90%가 산인데 그 산을 개량했더니 세계 1위의 관광 대국이 되었어요. 일본이 바다를 개발을 했더니 세계를 정복했어요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바다가 무서워 가미가제 때문에 바다를 못 나가겠다 하니까 맨날 1000년 동안 그 섬나라에서 치고받고 싸우고만 하던 나라가 바다를 개척을 하더니 그냥 아시아를 제패를 하는 나라가 되더라. 감히 미국하고 맞짱을 뜨더라.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주 제가 용신 얘기를 하면 좀 흥분을 하는데 이 용신 찾기를 만능론으로 얘기를 하는 건 나는 혹세무민이 아닌가 싶어. 물론 저는 용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용신은 그 사주에 쓰는 글자인데 그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취향적이다. 물론 유리할 수도 있어. 이 사주는 요 글자를 용신으로 쓰는 게 유리하겠네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거를 써야 하고 그거를 쓰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내리는 거는 곤란한다라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는 음악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부모가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집안인데 그럼 그 아이는 뭐가 용신이야? 음악가 되는 게 용신이겠지. 근데 그 아이가 저 음악 싫은데요? 저는 무슨 컴퓨터 공학 할 건데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다 대고 너는 음악을 했어야 되는데 왜 컴퓨터를 했느냐. 뭐 그런 말 할 필요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 자, 아무튼 이 격국 분석은 그 6가지 메이저 용신법 중에서 비교적 객관화가 돼 있고 많은 명리인들이 대체로 보편적으로 한 3명 중에 2명 정도는 격국적 용도를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권장하는 이유는 10개 중에 6, 7개의 사주는 격국론으로 대략 그 사주의 방향성이 나와. 10개 중에 10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 6, 7개 정도가 나옵니다. 10개 중에 4개 정도의 사주는 격국론 들이대도 아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특히 잡기 무슨 격 해가지고 월지가 진술충미로 되어 있는데 그 진술충미에서 천간으로 아무것도 투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이야. 오리무중. 잡기 자체가 여러 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는 기운이라는 뜻인데 뭐 럭비공 같은 기운인데 천간으로 뭐가 투출이 되면 오른쪽으로 튈 거야 왼쪽으로 튈 거야 라고 좀 방향 깜빡이를 킨 건데 깜빡이도 안 켰어. 그러면 그거는 대운에 따라서 이쪽 깜빡이 켜지면 일로 가고 대운에서 저쪽 깜빡이 켜지면 절로 가고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격국론은 10개 중에 6, 7개 정도의 사주를 분석하기 좋다. 근데 격국론으로 해석이 안 되면 다음 단계인 2단계 구조 분석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연월일시관법이라고 하는 사회에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 인자에 이런 인자가 있어서 두 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재주를 가지고 사회를 키운다. 사회에 덕을 본다. 사회에 덕을 준다. 사회를 컨트롤한다. 사회의 컨트롤을 받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등등의 어떤 역할론으로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매우 강조했던 거는 사주를 좋거나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 필요한 사주 다 개인 맞춤 커스텀으로 나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번 삶에서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하겠다고 써가지고 온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자. 중도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근데 좋거나 나쁜 걸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스토리텔링을 해보라 라는 거예요.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면 요런 일을 하다가 요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좋은 운이에요? 나쁜 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운인 거고 당신이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 그냥 가끔 끝까지 그러니까 좋은 거냐고요? 나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 분별이 안 되니까 남이 판단 분별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나쁜 운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은 10년 동안 운이 안 좋아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야. 자기 머릿속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거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세상 일이 다 좋은 일인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들한테는 세상 운이 다 안 좋은 운인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사주가 다 나쁜 사주고 모든 운이 다 위험한 운인 거고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모든 사주가 좋은 사주고 모든 운이 다 좋은 운인 거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내가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이 즐겁고 좀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 뭐 바이킹 탔을 때 즐거움으로 느끼겠지. 그런 식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 나를 좀 고생시키나 보다 정도로 받아들인 거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역시 세상에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신은 나를 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주의 운이 저하된다.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1단계와 2단계는 사주풀이에 대한 요소라고 보는 거고요. 2단계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사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인생 스펙트럼을 머릿속에 생각해보라. 미래가 하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미래가 여러 개다라는 관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주에 대해서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미래가 더 넓어져요. 더 많아져. 상품을 하나 팔면 편한데 상품을 한 30개를 팔아야 돼. 손님이 왔는데 저 어떤 상품이 줘요? 이거 어떠세요? 요거는요? 요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우리의 미래는 그 미래를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개의 미래 중에서 하나를 가능성 높은 하나를 찾아가지고 걔한테 힘을 밀어줘서 그 미래로 유도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성명리적인 핵심이죠.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중에 있는 유명하다 하시는 그 명리 선생님들이나 유명한 역술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요. 타인의 미래를 잘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가서 재수없는 소리를 했다. 재수없게 유도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의 사주를 네 사주는 평생 외로운 뭐 무슨 팔자야 라고 되게 안 좋게 평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주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확인사살 들어간 거예요. 확인사살. 그렇지 않아도 내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분이 가서 야, 안 좋아. 아, 너 글렀어. 아, 너 어차피 안 돼. 아, 너 그냥 평생 외로운 팔자야. 아, 너 남자 만나지 마. 아, 너 그냥 만나면 야, 너 평생 금연 국골이야. 이러면 이제 그분은 평생 금연 국골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이게 그러면 자기는 더 무거운 돌을 뚫고 올라가야 그 운명 개척이 가능해지는 형태들이 될 수 있다 같은 거죠. 이게 혹 붙이러 갔다가 혹 때려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오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요 3단계와 4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주적 해석 플러스 영성적 해석이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3단계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죠. 3단계 중요한 거예요. 상담을 통한 사주와 현실 매칭.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사주의 해석과 분석,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장점과 단점, 강점과 취약점들을 어느 정도 꼽아 놓은 다음에 이거를 현실과 매칭해야 돼. 명리가가 현실과 이걸 매칭하지 않고 넌 착봉은 알아, 난 도사야, 착범은 너 누구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매칭을 해봐야 돼.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를 좀 차근차근히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아, 이 사람이 지금 3번 스토리에 가깝구나, 5번 스토리에 가깝구나, 취약점이 보완되어 있는 형태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취약점이 초월된 거구나, 아, 지금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구나,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장점 드러났구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판단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내 사주의 8글자 중에 어떤 글자는 잘 쓰고 있는데 현재 어떤 글자가 작동을 안 하고 있구나, 또는 어떤 글자가 작동은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담자와의 지리문답 상담을 통해 사주와 현실에 드러난 상황을 매칭, 점검한다. 자, 뭘 점검할까? 자, 우선 저는 이런 요소들을 좀 찝어볼게요. 이 사람의 운명 전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현재 개인적 카르마 성취인지 사회적 카르마 성취인지를 좀 봐야 돼. 개인적 카르마 성취는요, 그 사람이 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다양한 역할이 사회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와 그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될 때의 이야기, 이건 보통 개인적 카르마 성취, 누군가의 미움과 원망, 뭐 어떤 결핍과 부족을 채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무슨 능력을 좀 개발하고, 근데 뭐 잘하고 못하고가 뭐 사회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소한 영역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회적 영향력을 상당히 크게 미치는 형태가 있죠. 뭐 정치인, 예술가, 어떤 뭐 종교인, 어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 조직, 아니면 어떤 발견이나 발명, 어떤 제도의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뭐 그러니까 뭡니까? 그 휴대폰 만드신 그분, 뭐라든가 뭐 기차를 만든 아무개 씨, 비행기를 만든 누구 씨, 민주주의를 갈고 닦은 아무개 씨, 뭐 민주화를 위해서 뭐 온몸 바친 아무개 씨, 뭐 또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무슨 좋은 제도를 만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그 신비한 발견, 어떤 과학계의 어떤 역할, 어떤 작가, 예술가들이 어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들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취, 이런 등등의 영향들은 보통은 사회적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주와 매칭하여 계획 성취율 점검. 요게 좀 중요하죠. 사실 1단계는 그러니까 뭐 개인적 카르마라서 어쩌라고, 뭐 사회적 카르마라서 어쩌라고 하는 요소인데 사실 이건 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 이 사회적 카르마는 제가 옛날에 한번 실전 사주 시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사주와 매칭하여 계획 성취율 점검.
계획 성취율. 사주는 예언서가 아니라 지구별 체험 해보겠다고 짜가지고 온 계획서예요. 대학생들이 학기 초에 짜는 수강계획서 비슷한 거라고. 수강계획서, 잘하니까 선택한 것인지 못하니까 잘하려고 선택한 것인지 다르다고요. 그래서 계획은 거창한데 계획 수행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 수행률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현실 상황과 사주를 매칭시켜서 이 사주가 낼 수 있는 평균 중간 정도의 상황이 이 정도인데 현재 그 사람이 그걸 넘어섰는지 그거를 좀 미달됐는지 같은 거를 내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괜히 상대, 야, 너 이만큼은 해야지. 이 사주 가지고 고작 요거밖에 못 됐냐?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이런 거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 사주와 매칭하여 이 사람의 계획 성취율을 점검. 자, 100점, 100% 기준에서 계획 성취율이 뭐 한 70%, 80%, 90%, 100% 정상. 50% 미만 비정상. 예를 들어서 20%, 30%만 작동하고 있고 좋은 운이 와도 좋은 일 안 생겨. 나쁜 운이 와도 그냥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해. 대체로 계획은 이만한데 한 요 정도만 하고 있어. 계획 성취율이 평균 이하이면 앞으로 미래 예측을 할 때도 일단 평균 이하로 발현될 걸로 미래 예측에서 긍정 가능성 다소 낮추고 일단 기본을 강화하는 형태. 현재 안 되고 있는 것들부터 우선 하자. 안 되고 있는 거 제끼고 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인성과 식상을 결합시켜서 사회적 재물을 벌어라 라고 써 있어. 인성과 식상이 합이 걸린 다음에 식상 옆에 재성이 붙어 있으면 자격을 갖춘 기술로 돈을 벌어라 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학교를 안 나왔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일하는 일이 그 일종의 성장적 패턴이 아니라 고정 반복적 패턴이야. 이제 그런 걸 보고 달인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그 뭐 하루에 국밥을 500그릇씩을 만드니까 그냥 눈 감고도 막 국밥을 만들고 막 그냥 대충 푹 하면 딱 1인분이야. 이건 달인이에요, 달인. 이거는 반복해서 생긴 달인이라고. 근데 성장이 아니야. 새로운 요리를 계속 만들어 본다든가 새로운 분야를 진출한다든가 그거를 어떤 다른 차원으로 더 승화시켜 본다든가 이런 형태가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사주의 인성이라는 조건을 지금 패싱하고 식상생재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패싱당한 인성은 식상을 억제하는 브레이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인성을 쓰지 않으면 인성은 식상을 억제한다고요. 내가 공부학문 자격을 따지 않으면 그러면은 현재 이 사람의 문제가 보니까 식상생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성을 쓰지 않고 있고 그러니 인성이 부정적 작용을 나타내서 죽어라고 하루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1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돈은 왜 고작 이거밖에 안 벌립니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신 사주의 인성이 문제니까 인성을 활용하시오. 가서 무슨 자격을 따든지 무슨 학원에 가서 새로운 비법을 배워갖고 오든지 무슨 새로운 요리 연구를 해가지고 메뉴를 좀 개발을 하든지 맨날 똑같은 것만 500그릇씩 만들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계획 성취율 점검. 저는 한 1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 만나는데 저기 운명 이탈자를 만나요. 저는 운명 이탈자라고 그러거든. 사주에 뭘 잔뜩 잘해보겠다라고 써갖고 왔는데 지금 20년 백수 뭐 이러신 분들 계셔. 운명 이탈자야. 근데 그 사정을 들어보면은 이게 카르마적인 눌림에 의해서 운명 이탈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뭐 카르마 작용도 전혀 없는데 안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 대체로 보통 운명 이탈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해요. 사주대로 안 사는 사람들 무슨 요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 주에 이 강의를 좀 할게요. 자, 계획 성취율 점검, 운명 이탈 여부 확인. 만약에 이 사람이 100%도 아니고 200% 성취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예측도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이다 그러면 미래 예측도 한 50점, 60% 정도로 해야지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200%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간 다리를 넘겨뜰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주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사주 활용도를 점검. 사주 활용도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계획 성취율, 사주 활용도. 사주에 재성이 많은데 재성을 안 쓰고 있다. 인성이 많은데 인성 안 쓰고 있다. 비겁이 많은데 사람들을 안 만난다. 사람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을 적대시한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운. 그 다음에 8글자 중에 한두 글자만 죽어라고 쓰고 있고 한 5글자는 안 쓰고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 집에 뭡니까? 12가지 기능을 가진 운동기구를 갖다 놨는데 그 운동기구를 가지고 딱 그냥 한 가지 기능만 써. 나머지는 빨래거리로 써. 이러면 아깝잖아. 그러면 내 사주가 빨래거리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코칭. 다음.
전체적인 영혼 성숙도와 각 미션별 숙련도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이제 속으로 해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영혼 성숙도,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 어떤 사상, 생각, 어떤 직업 특징,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재 이런 분야는 발달했는데 이런 분야는 다소 미숙하구나.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어렵구나. 근데 이런 분야에는 통달했구나. 이런 등등에 대한 현재 영혼이 성장 과정이 어느 정도 과정인지를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이런 원칙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부자가 되겠다라는 인생 계획을 짜게 되면 그게 한 번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5단계 정도에 걸쳐서 그 돈 마스터 미션이 벌어지게 된다고. 가령 이 부자 마스터 미션이 50개의 삶인지 500개의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대체로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 예전에 한번 이 얘기 했죠? 자, 1단계.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경험한다. 1단계. 되는 일 하나도 없이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서 가난을 몸서리 쳐지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부자의 삶을 살려면 여기서 찢어지게 가난할수록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음양법칙이에요, 음양법칙. 음이 있어야 양이 있는 거야. 음이 세면 양도 센 거고. 무슨 음양법칙 잔뜩 배워놓고 음은 필요 없어. 양만 좋은 거야. 이거 잘못 배운 거야, 다. 부자가 되려면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봐야 되는 거고 지독하게 착한 사람이 되려면 지독한 악인을 경험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1단계의 지독한 가난 경험. 자,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카르마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마약, 깽단, 뭐 감옥, 사기, 돈이라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여기서 보통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러면 못 되는구나를 경험하는, 몸소 체험하는 단계. 이게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 다음 3단계로 가게 되면은요, 1단계인 돈을 벌어야 돼, 2단계인 정도를 걸어야 돼 라는 거를 교훈을 얻게 되면 3단계는 정도를 걸으면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부터 근면성실하게 일하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몸을 갈아서 근면성실하게 일하여 중간 정도의 부자가 되는 과정이 요 3단계입니다. 보통은 근데 여기서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자기 삶이 없든가, 뭐 기러기가 돼서 버려지든가, 뭐 돈은 벌었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말년에 한다든가 약간 이런 등등이 나타나서 워라밸이 좀 없는 상황들이 우리나라 70년, 80년대 죽어라고 돈 버신 분들 같은 삶이 요 3단계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자 3단계를 거쳐 4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부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워라밸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자식과의 우애도 강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면서 금전재물도, 그래서 여기가 밤낮 없이 야근이면 여기는 제 시간에 칼퇴근하고 근데 일주일에 한번 골프 치러 다닐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약간 조화로운 지혜로운 삶. 근데 이미 단계가 올라갈수록 경험치가 쌓여서 여기서는 한 5번 하면 3번 실패하고 2번 성공했다면 여기서는 5번 하면 1번 실패하고 4번 성공하는 그런 형태의 일이 척척척척 벌어진, 이게 4번째의 삶에서 궁극의 이제 부자로 완성될 수 있는, 그리고 존경받으면서 자식들도 뭐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자. 이게 4번째 삶. 5번째 삶은 자신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수해주는 삶. 훌륭한 경제학자, 훌륭한 인생 코칭 멘토, 사람들의 무슨 창업 연구소 같은 걸 차려서 창업을 도와주는데 막상 자신은 검소한 생활, 이런 형태의 자신이 쌓은 어떤 재주와 재능을 타인들에게 물려주는 형태. 근데 이 5단계를 명리적으로 오해하면 남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 뒤치다거리, 이인자, 남 부자 되게 해주고 정작 지는 부자 안 되는 사람. 요 단계가 그게 5단계일 수도 있어. 그게 2단계일 수도 있지만 5단계일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이 사람은 금전재물 취득 2단계구나. 감옥도 2번 갔다 오고 사기도 여러 번 당했고 또 여차하면 사기도 치고 그러고 있구나. 참 거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아니요,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넓은 층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여기서 험한 경험을 많이 해야 이게 속도가 빨라져. 여기서 다 지뢰밭을 다 피해 가잖아. 그럼 다음 단계로 진급을 안 해. 다음 단계로.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근면성실하게 개미처럼 일하고 있는데 주식도 안 하고 뭐 도박도 안 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인 갖다 주고 있어. 3단계 초반이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국민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막 사람들도 양성하면서 존경도 받는 뭐 유한양행 뭐 창업주가 됐어. 이 사람 4단계군. 뭐 보고 이 사람은 뭐 자기는 그닥 돈 벌 생각 없는데 남들 돈 벌 수 있게끔 막 다양한 제도와 이끌어주는 막 멘토링 사업을 하고, 이 사람 5단계군.
이런 형태로 영혼의 성장 단계를 이해하면서 사주의 미션을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전체적인 영혼 성숙도와 각 미션별 숙련도를 점검을 해보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잘하는데 연애는 젬병인 사람이 있고, 또 운동 체육이나 스포츠 뭐 연애 기획 이런 건 잘하는데 또 막상 돈에 대해서는 꽝인 사람도 있고, 예술은 엄청 잘하는데 마찬가지로 돈은 하나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어느 분야에는 성숙도가 높은데 어느 분야에는 성숙도가 떨어지는구나 정도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주 골고루 인품과 성품이 따뜻하고 지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거 윤회 엄청 많이 한 영혼이에요. 약점이 없어. 모든 분야를 다 경험한 영혼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쉽지 않죠. 자, 중요 카르마 작용이 있는지를 확인. 운명 왜곡 여부. 저하고 같이 이 고급 통변반 영성명리반에서 카르마 10가지 단계 해가지고 설명했던 게 이런 요소들이에요. 사주를 왜곡시키는 중요 카르마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 카르마가 강하게 걸려 있으면은 이게 그 사주라고 하는 영혼이 짠 계획을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민주주의 사회인데 뭐 갑자기 코로나가 덮쳤어. 그랬더니 집회 시위를 금지시켰어. 아유, 왜 민주사회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시킵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 코로나 때 약간 이런 요소죠. 지금 내가 무슨 대기업에 가서 훌륭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에게 어떤 특정 카르마, 뭐 눌림목 카르마, 뭐 어떤 도돌림 카르마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몸을 못 가누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요소를 사주적으로만 분석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카르마적인 요소로 분석을 해줘야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단계. 자, 영성 분석을 통한 종합 분석과 코칭. 자, 운명 코칭이에요. 자, 내사주 활용법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3단계의 상담을 거쳐서 상황에 따른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되게 분개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라는 좀 거시적 측면에서 좀 큰 측면에서 당신에게 벌어진 그 사건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의미를 찾아보는 방법들을 좀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상담가가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철학책도 좀 보고. 그래서 저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행복과 관련된 행복론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장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마약 중독자한테는요, 마약이 안 끊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활락 속에 사는 사람은 그 활락이 안 끊어지는 게 행복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활락을 빨리 끝내는 게, 마약을 빨리 끊는 게, 음주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독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괴롭다, 재수가 없다,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건 일단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아이고 빨리 벗어났어야 되는데, 빨리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갖는 거죠. 행복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삶의 의미를 종합적 분석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자, 사주의 의도와 계획을 알려준다. 사주의 활용성을 점검하고 코칭한다.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미래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코칭하고 내 운명, 이거죠. 내 운명 잘 쓰는 법을 알려준다. 사주를 품평회하는 게 아니고 내 사주 잘 쓰는 법을 알려준다. 나쁜 사주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주는 있어. 난이도가 높은 사주는 좀 있고 힘든 사주도 있어. 물론 그 사주를 나쁜 사주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지금 학교에서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수가 논문을 승인을 안 해주고 시험은 겁나게 어려워 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3수째 지금 졸업을 못 하고 있어. 그 뭐 유럽은 학비가 싼 대신에 졸업을 안 시켜준대잖아. 졸업을. 그 미국은 학비가 비싼 대신 미국도 졸업 안 시키지. 한국이 들어가기가 힘들지 일단 뭐 나오기는 쉽다 그러는데 외국 학교는 들어는 가는데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못 나오고 3년째 재수를 하고 있으면은 막 18, 목팔 하면서 뭐 교수 욕하면서 이런 나쁜, 왜 난 재수가 없어 하는데 사실 근데 아무나 막 다 졸업을 시켜줘봐. 그러면 그 학교도 문제고 그렇게 졸업한 사람도 사실 문제잖아.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힘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내 운명 잘 쓰는 법 알려준다. 이 샘플 사주에 대한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 근래 상담을 했던 여성분 사주인데
무신년 경신월 정사일 이민시의 사주입니다. 여성분이세요. 무신년생이니까 지금 50대 중후반 정도 되셨죠. 뭐 한국 나이로는 58세, 만 나이로는 지금 57세나 6세 정도 되신 분이신데, 자, 사주의 특징 1번 격국을 본다. 이거 뭐죠? 이거 무슨 격? 정제격. 정제가 올라갔으니까 정제성을 확실하게 드러냈죠. 표방했어요. 근데 정제만 투출된 게 아니죠. 또 투출됐죠. 무토도 투출됐죠. 그것만 투출된 게 아니죠. 또 투출됐죠. 그러면 천간에 떠있는 임수, 경금, 무토가 전부 다 격국용신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전공 과목이 3개인 거야. 전공 과목. 전공 과목 뭐 회계학과가 컴퓨터까지 배워가지고 문화예술까지 해서 문화예술적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회계를 했어. 뭐 이런 거 같은 요소인 거죠. 자, 이게 바쁜 사주예요. 되게 바쁜 사주. 자, 일단은 사주 전체적으로 전공 과목은 정제격을 기반으로 하여 상관과 정관을 부전공으로 쓰고 있다. 다 잘해야 한 3가지 요소를 모두 쓰게 될 것이다. 상관을 쓴다는 거는 실무 능력, 정제를 쓴다는 거는 관리 컨트롤 능력, 정관을 쓴다는 거는 조직 책임 매뉴얼 시스템 관리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를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 정도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때 인구가 많이 태어났던 시기니까 한 100명쯤 태어났을 거예요. 남자 50명, 여자 50명. 그러면 여자 50명 중에서 이 시대에 1968년 정도죠. 1968년에 태어난 이분들의 삶을 크게 상중하로 나눠보면 어떨까? 1968년도에 태어나신 여성분들이라면 통상적으로 젊었을 때 직장 잠깐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은 전업주부로 가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겠구나. 그러면 중간 정도의 레벨이 전업주부인데 살림꾼, 뭐 재테크 같은 거 잘해서 집값 올리기, 가끔 부업이라든가 뭐 가게 같은 거 운영해서 돈도 좀 꽤 벌기, 그러면 똑똑하게 살림 불려가면서 가끔 일도 하는 여성 정도가 이 사주가 낼 수 있는 한 평균 정도의 상 수준이라고 여기서 한 중간 정도로 이제 포지션을 잡자고요. 이 정도가 통례일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 단계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뭐 결혼을 했는데 막 사기를 당하고 뭐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무슨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겪고 하는 등등의 그 온갖 잡일로 고생을 했는데 돈은 못 벌었어. 뭐 시장에서 이런 일하고 아침에 배송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쿠팡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도 아직 월세집에서 아이와 힘들게 살고 있어. 만약에 이런 형태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궁핍, 이 일 저 일 자기 주전공이 없이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삶은 매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삶이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상당히 잘 풀렸다 그러면은 내 사업이나 어떤 사회의 무언가를 관리, 조직, 경영하여 무슨 기업의 CEO나 임원 아니면은 무슨 동대문 시장에서 가게를 3개를 운영하여 크게 성공한 무슨 부자, 뭐 이런 형태들도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식상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시장을 관리하고 식상들이 간접적으로 시장을 채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보통은 재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장 시스템을 알아서 키워주는 형태가 돼요. 식상을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안 붙었잖아. 나는 재성을 다루고 있는데 외부 세계에서 와가지고 내 내 재성 키워주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죠. 마치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들이 플랫폼 사업에서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근 마켓을 만들었어. 당근 마켓 사장이 직접 중고품 팔아요? 아니야. 그 사람은 시장을 만들어 놓고 뿜빠람을 하면은 물건 팔 사람하고 물건 살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막 얘기 나누고 커뮤니티하고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알아서 팔어. 그러니까 내가 막 발로 뛰어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가 아니라 시장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하면은 사람들이 내 시장에 와서 막 물건 팔고 사고 하는 식상이 외부적 작용력을 갖게 되는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가 상위권으로 보게 된다면 뭐 동대문 시장에서 가게 여러 개 해가지고 돈 버신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 사업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돈을 벌게끔 하는 사주거나 뭐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재극인도 좀 있으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택 재테크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돈도 좀 많이 버신 이게 부자 자영업자 또는 부자 중간 정도 경영자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일 사주 가지고도 요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요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요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에 막 카르마 같은 거 작동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운명 이탈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태죠. 자, 근데 저하고 상담을 했던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외국계 기업 CEO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아니고 일찍부터 이분은 영어에 능통하셔서 그 중학교 때부터 나는 영어가 제일 좋아 해가지고 이 대학도 영문학과를 나오시고 그래서 20대 때는 대사관,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30대 중반서부터는 글로벌 국제 미디어 그룹에 가서 글로벌 국제 미디어 그룹,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KBS보다 한 몇십 배는 더 큰 국제적으로 이름만 대면 전 세계에서 다 통하는 방송국에서 아시아계 최초 여성 임원이에요, 이분이. 대박이죠. 그래서 KBS에서 여성 임원 되기도 힘든데 그 유명한 영국의 최고 유명한 비모모 방송에 한국 임원이 됐는데 그것도 이거 한국인 최초겠네요 라고 제가 했더니 아시아 최초입니다. 이렇게 이거 무슨 느낌입니까? 세상에 KBS의 사장이 바뀌었는데 인도 사람이야. 그것도 여자야. 꼭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야, 뭐 한국 사람 남자도 아니고 야, 외국인이 사장이 됐대. 아시아 사람이래, 인도 사람이래, 막 이런 느낌이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보통 여성들이 그 비슷한 능력을 남자와 임원 자리를 다투려면요, 보통 남자보다 능력이 한 30%, 50% 높아야 돼. 그래야 이게 비슷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 미국에서 흑인들이 성공하려면은 비슷한 스펙에서 백인보다 30%에서 50% 능력이 더 뛰어나야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일단 이분의 성취율은 지금 이 동네도 아니고 요 동네도 아니고 지금 이 동네. 그 다음, 보통은 이런 능력자들이 대체로 사회적 능력에 올인을 하면서 가정 능력이나 개인 활동은 제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은 젊을 때 결혼하셨고 아이도 지금 성인으로 잘 키웠고 가정도 문제가 없어. 이거 사실 이건 거의 얄미운 수준. 너무 한 사람한테 다 준 거 아니야? 와,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영혼들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우여곡절과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치를 이미 전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쌓아왔고 기반을 탄탄히 하여 사회적 활동까지도 되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 형태죠. 현재도 외국에 되게 글로벌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무슨 국제 방송국 채널에 그 임원을 지금 맡고 계시면서 또 자기 사업의 CEO까지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 형태죠. 자, 이 정사일주를 볼 때 보통 뭐 여자가 뭐 고집이 세니 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거를 고집이 세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 주관이 있고 뚝심 있게 나의 길을 꿋꿋하게 내가 중심이 돼서 가라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고 뭐 가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자기 미션 잘 수행하고 있는 거고 시주의 정과는 내 간판 올리고 자기 관리하여 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고 이 간판과 함께 권한까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사회의 다양한 재성을 경영하면서 자기 주관 있게 사신합하여 경영하고 운영을 하는 일을 관리자, 책임자로서 운영하라 같은 거예요. 보통 작은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이고 큰 회사에 들어가면 임원이 되는 보통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정도면은 그 사주 활용도 100점 만점에 어떻게 뭐 80점, 120점, 150점? 저는 그냥 이분한테 당신 200점, 당신 200점. 상중하에서 여기가 70점에서 100점, 요 동네 뭐 120점에서 200점, 이제 요 동네에서부터는 뭐 50점, 60점. 아니 물론 그럼 내 인생은 50점인가 뭐 이러면 또 안 돼요. 곤란해. 아무로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분들은 일종의 자기 사주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에서 매우 높게 낸 거야. 이거는 사주가 좋아서 낸 게 아니라 사주 플러스 영혼 성숙도라든가 숙련도가 뛰어나서 생긴 문제이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이 사람의 미래 예측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말년에 60대 이후에 뭐 하면 좋을까요? 사주를 좀 공부하신 분이세요? 말년이 다 관이야. 개축도 관이고 인자도 관이고 그렇게 보자면은 만약에 이 사주가 지금 현재 사주 평균 50점 미만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은 요 운은 무슨 병마에 시달려서 몸이 아플 것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말을 하는 명리가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풀릴 분들은 그런 말하는 명리가를 찾아가요. 우주는 귀신같이 그 A라는 말을 하는 사람과 B라는 말을 하는 사람과 C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명리가가. 일관적으로. 그러면은 A라는 말을 들어 마땅한 손님은 걸로 가고 B라는 말을 마땅히 들은 사람은 뭔가 인연에 이끌려 B한테 찾아가고 C라는 말을 들을 사람은 C한테 찾아가는 거죠. 자, 이거 나쁜 말 하는 사람 찾아가면 이거 병마에 시달릴 분이겠죠. 이게 말년에. 그렇죠. 뭐 재생살이 막 동해가지고 큰일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웬만한 운이 들어와도 망가질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큰 단체나 조직이 연대하는 곳에서 어떤 고문, 어떤 명예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다. 현재는 어떤 단일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 어떤 공익적 연대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대운이 수로 가게 돼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거나 밝히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실세로서 군림을 하게 될 것이다.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관운이 이제 퇴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60대 이후에 더 큰 관운이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현재 원국에 있는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돈 때문에 헐떡이고 허덕이고 있는 현재 평균 활용률 50% 미만 상태라면은 이 미래 개축과 임자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이분이 지금 시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 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말년에 이런 개축운을 만나면 얼른 요양보호사 자격 같은 거를 따서서 또 요양병원에서 한 자리 잡으셔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하라. 그럼 당신이 안 아프다. 이 정도의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미래에 대한 조언도 현재 사주를 어떤 수준으로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 활용에 대한 조언도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사주라고 해서 다 똑같은 조언이 나오진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샘플들을 몇 개 더 준비를 해서 일반적으로 사주, 평범한 사주 해석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썼길래 긍정적일까? 근데 또 이번엔 사주가 되게 괜찮은데 하나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서 왜 사주가 이렇게 괜찮은데 20년 백수일까? 왜 이런 일을 못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서 인성을 대운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뭐 권한이나 무슨 지위 이렇게 거나. 이 사주는 특징이 인신사회가 다 갖춰져 있어. 인사진 사명이잖아요. 인사진 사명은 나쁜 게 아니라 미션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거죠. 감당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놀라운 능력이고 감당 못하는 사람한테는 오매나중내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엄청난 역마를 치면서 형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국제적 방송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뭐 분쟁에 대한 방송, 뭐에 대한 방송, 그 영국의 비모 방송국이 영국 방송이 아니잖아. 전 세계 방송. 비모 코리아도 있고, 비모 재팬도 있고, 비모 아메리카도 있고, 그런 내용들 많죠. 저도 유튜브에서 비모 방송을 자주 보는데, 이제 거기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또 국제적인 유명 방송국에서 또 임원으로, CEO로 지금 계시는 대단한 분이지. 사실 이거는 역마를 치고 다니는 일이니까 보통 그래서 이런 사주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어떤 새로운 모험을 충분히 하고 나면은 또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또 그거를 수행하면 다음 단계로. 즉, 이런 사주가 전도사다, 그 개척교회 목사다 그러면 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 그곳에서 눌러 사는 게 아니라 개척 다 끝나서 안정되면 다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개척하고 맨 땅에 헤딩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하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있는 방송국에서 되게 편안한 안정된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나 다시 새로운 모험을 찾아서 떠나보고 싶어요.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아예 내가 독립 방송국을 만들어서 퇴직한 오비들과 함께 무슨 방송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근데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은 비거분이라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운이지 당장 돈을 버는 운이 아니니까 일단은 사람들과 결집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정미년 다음에 무신년부터 액션 하십시오. 아니면 정미년부터 하십시오. 올해부터 시작하면 2년 동안 주머니가 빌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조언을 했던 이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인성운은 이런 거죠. 이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분이 만약에 집에서 주부다. 그러면 이게 문화센터 다니면서 자격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좀 집에서 쉬면서 안주를 하는 운이고. 근데 이분이 방송국에서 했던 일이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획하는 거, 어떤 사업기획, 추진, 미래기획, 그 방송국의 5년, 10년을 내다보는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만드는 전략적 판단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직장 조직에서 기획으로 썼다. 기획적 요소로 썼다. 제극인을 강하게 썼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만약에 이 동일한 사주가 식당에서 국밥을 만들고 있으면 이거 쓰는 거예요. 가게를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거 쓰는 겁니다. 백수로 일용직하고 있으면 이거 쓰는 거예요. 그쵸? 어느 게 용신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 쓰고, 어떤 사람은 이거 쓰고, 어떤 사람은 이거 2개 쓰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쓰고, 근데 이분은 다 쓰고 있죠. 특히
특히 조직에서 관리자 기획자로 관리자 책임자 기획자로 돼 있어. 무슨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고 무슨 방송 편집에만 몰두하고 이거 아니야. 기술자가 아니야. 그리고 돈 벌어오는 무슨 홍보 담당자도 아니야. 이 사람은 전략 기획을 짜고 있어. 그럼 이거죠. 이 모든 일을 관리 책임지는 사람, 관리 통제. 남의 말을 듣고 아니 내 주관으로.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들이 잘 풀리면 조직에 가면 조직에서 나한테 맡겨요. 그 부서 자네한테 맡기네. 자네가 좀 알아서 잘해줄게. 이런 식이지. 야, 내가 하라는 대로 계획서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이대로 수행해. 이런 형태는 자기 인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인성을 쓰면은 일단 임무를 맡기면은 자기가 세부 계획 짜가지고 내가 요 계획서 써서 위에다가 딱 올리고 나 이런 식으로 이 부서 운영할 테니까 나한테 예산 얼마 챙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2년 내에 뭐 만들어서 어떻게 할게. 뭐 자네가 알아서 하시게. 이런 걸 저 군대에서는 저 임무형 지휘체계라 그러죠. 딱 어떤 목적과 임무를 주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귀관의 재량에 맡기겠다.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자기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권한을 활용하는 형태, 매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사일주도 되게 다양한 형태들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 사주는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있기에는 정말 조미수실 사주죠. 사회에 나가면 건들면 다 돈이고 건들면 다 내가 관리 컨트롤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주가 만약에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있게 되면은 어차피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집에서 하는 일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회사에서 하면은 연봉 몇 억 줄 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하면 연봉 몇 억 안 주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해보는 게 좋겠다. 큰 손이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많은데 잘 쓰는 사람들은 야 세상에 나갔더니 다 건들면 다 돈이야. 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너는 할 일이 안 보여? 야 이거 하면 되고 요거 하면 되고 요거 하면 다 돈이야. 이런 형태의 능력자의 사주인데 어쨌든 영혼 성숙도가 영혼의 성장률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주도 있고 이런 미션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괴로워하는 형태들. 만약에 이 사주가 좀 평균 이하로 쓰게 된다. 즉 만약에 이런 사주가 20살이나 18살에 사주를 보러 왔다 그러면은 당신은 일복이 넘칠 것인데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 죽어라고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하게 될 거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상당히 퀄리티 높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부와 명예와 명성과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니 당장 나가서 공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공부를 일을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몇 년 인생을 투자하여 언어 공부도 하고 좀 외국도 좀 나가고 좀 수준 있는 기술이나 좀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좀 경험을 해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일만 졌다. 그리고 시골 밖을 나가질 않았다. 그럼 이게 이제 밭 새마지기 운영하는 허리가 휘면서 밭 새마지기 겨울에는 보리 농사, 여름에는 옥수수에다가 쌀 농사에 밀 농사에 이거 가지고 안 되면 수박도 기르고 호박도 기르고 그럴 수도 있는 형태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